아침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오는 12월 1일 날 해병대의 여단급 부대인 항공단이 재창설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함께 해체가 되었던 해병대 항공부대가 48년 만에 재창설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해병대가 그동안의 수권 사업 중에 하나로 공지 기동 해병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병대의 재창설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작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해병대는 상륙 돌격 장갑차만을 이용을 해서 해안선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기존의 전형적인 상륙 작전 방식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상륙 자산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현대전에서 미 해병대가 사용을 하는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공단이 창설이 되면서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펀더먼털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병대 항공부대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해병대 항공부대는 1958년 3월 1일 경기도 파주군 금촌 비행장에서 항공관측대가 창설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해병대 내에 항공병과가 생기고 1965년도에는 제2상륙여단의 항공대가 신설이 되고 69년도에 헬기 교육대가 이제 차례차례 창설이 되면서 독자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확보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1965년도에 베트남에 이제 파병이 되고 1971년도에서 1년도에 철군을 할 때까지 베트남에서 총 450여 회의 출격을 기록하고 1537시간의 임무비행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병대는 탐색, 정찰, 공대지 공격, 심리전 등의 실전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항공 역량을 진일보시키는 그런 실전적인 경험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해병대 내에 자체적으로 이제 항공대가 창설이 됐는데 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병대 사령부를 이제 해체를 하게 되고 그때 항공대 병력 125명과 보유 항공기 23대가 해군 제6항공전단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이제 다시 재창설이 된 후에도 항공 전력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병대가 2008년부터 조종사 양성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6월에 항공부대 창설이 이제 결정이 되고 더불어서 상륙 기동 헬기 사업도 착수를 합니다. 2014년 9월에 해병대 항공병과가 공식적으로 새로 생겼고 2019년에는 MUH-1이라고 하는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를 주축으로 해서 해병대 제1항공대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대에는 왜 항공전력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병대 상륙 작전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륙 주정이나 상륙 돌격 장갑차를 타고 선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해안선으로 진입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력의 생존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전 개념하고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 미 해병대가 지금 운용을 하는 이 상륙작전의 개념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공중으로 그 상륙 해안에 진입을 하는 그 입체적인 항공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를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ver the horiz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은 그 과거에는 상륙에 앞서서 그 해군의 함포로 상륙할 해안을 이제 포격을 해서 적을 무력화를 시킨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 경우는 상당히 부정확해서 적의 전력이 생존하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적의 생존율이 높을수록 아군의 이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는데, 요즘 상륙작전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먼저 이륙을 해서 상륙 지역에 있는 적의 벙커나 핵심 방어 시설을 파괴를 하고, 그와 동시에 기동 헬기가 해안에 이 비치에 상륙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안선 후방 깊숙이 들어가서 후방에 병력이 이제 투하가 돼서 상륙 해안을 방어하는 적의 병력을 고립을 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현대전의 상륙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륙전 공격으로 상륙 병력이 안전하게 상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후에 고속 상륙전이나 공기부양정, LCAC라고 하죠. 이런 공기부양정을 이용을 해서 대규모 병력을 아주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시켜서 상륙을 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을 하려면 항공전력이 필수적입니다. 미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 강습 전력이 해상 상륙 전력이 한 2배 정도,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 제3원정군 같은 경우에는 4단 규모의 비행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상 상륙 전력은 여단보다는 조금 약한 연대 전투단 정도,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해병 제1항공단 같은 경우에 편제를 보면 F-35B 스텔스 전투기가 2개 비행대가 있고요. KC-130J 공중무기가 1개 비행대, 그 다음에 병력을 수송을 하는 MV-22 오스프리 비행대가 4개, 그 다음에 공격 헬기인 AZ-1H 코브라 공격 헬기가 공격헬기하고 UH-1Y 베놈이라고 하는 경공격 헬기 1개 비행대, 그 다음에 CH-53E 중수송 헬기 1개 비행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아주 오래전에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을 이제 획득을 했고, 근래에 마라도함을 획득을 했는데, 이 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헬기 강습 부대가 없어서 제대로 된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 상륙 비행단이 창설이 되면서 항공 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창설되는 해병대 항공단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단 편제입니다. 단장이 준장, 별의 하나인 준장이고요. 해병대 사령부 직속부대로 편성이 되면서 기동 헬기 2개 대대, 공격 헬기 1개 대대, 그 다음에 비행 관제대, 항공기 정비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동 헬기 대대는 해병대 전투부대를 전쟁터의 상황에 따라서 지휘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병력과 장비를 수송을 해서 작전의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력 항공기는 국산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입니다. 즉 상륙만이 아니고
그 적 후방에서 그 전투 상황에 따라서 병력을 공중 헬기를 이용해서 공중 기동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 헬기 대대의 그 중대장은 소령으로 보직이 됩니다. 그 두 개의 기동 헬기를 창설을 하는데 제1항공대대가 지난 2019년 11월 29일 이미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공격 헬기 대대를 만들 건데요. 이 공격 헬기 대대는 상륙 해안과 내륙으로 진공을 하는 작전을 수행을 할 때 상륙한 그 대한민국의 지상부대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또한 그 적의 핵심 표적과 증원되는 병력을 타격해서 상륙작전의 작전 목표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격 헬기의 그 기종은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병대는 미 해병대처럼 AZ-1Z 코브라를 원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배경 문제로 국산 상륙 공격 헬기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개발 중입니다. 해병대 항공대의 주둔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 해군기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40여 명의 조종사와 정비사를 확보를 했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륙 기동 헬기를 전력화하고 공격 헬기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리노는 길이가 19m에 폭이 3.5m, 높이가 5m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 속도는 시속 265km이고요. 약 2시간 정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9명이 탑승을 하고요. 무장은 7.62mm 기관총 2정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사적인 개념이 없이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강철부대,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죠. 그 제작진이나 그 프로그램에 본인이 특수부대 출신이네 하고 출연한 전직 부대원들의 그런 아주 유치스러운 그런 행동과는 달리 육군의 그 특수전사령부하고 해병대의 그 전시 임무와 역할은 완전히 달라서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요.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누가 더 세냐, 이거 정말 그 유치원생들의 그 치기 어린 행동이죠. 어떻게 그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프로에 나와서 출연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육군의 특수전부대는 적진에 침투한 후에 기도 빈익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무장과 화력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은닉하고 은폐해서 비정규적인 그 전투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육군의 특수전 부대입니다. 반면에 해병대는 적진 후방에 상륙을 해서 정규전을 수행을 합니다. 정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륙 후에 적 후방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니면서 적 지휘부의 이목을 끌고 그들의 불안감을 야기시켜서 적 후방부대가 전선으로 투입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육군 특수전부대는 전략자산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술적입니다. 반면에 해병대는 전투 행동은 전술적이지만 그 부대의 운용은 전략적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대입니다. 따라서 절대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아쉬운 점은 적의 후방에서 전략적 기동을 수행하는 해병대에 대한 전투 보급 지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이 조금 미비하다는 겁니다. 육군과 공군 장군들이 자군 이기주의에 빠져서 해군과 해병대 예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 국방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해병대에 대한 전략적인 배려가 매우 부족합니다. 해병대가 전시에 그 북한 후방에 상륙을 해서 그들이 그 전략적 임무를 수행을 할 경우에 일개 대대가 활동을 하게 되면 정규전 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군 한 일개 사단 정도 이상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동해 쪽에 해병 1사단,
그 서해 쪽에 해병 2사단이 후방 쪽 신의주나 안주 이쪽에 원산이나 함흥 쪽에 상륙을 해서 정규전 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 2개 군단에서 3개 군단 정도가 후방에 묶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전방 이 휴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놈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육군이 이런 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해병대의 전투사산의 현대화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